안녕하세요. CWA Part B Practical Book of Specification BOS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 4.1.9.3 인스펙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해석도 하고 그림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ll weld repairs of depths exceeding 25 mm or 20% of the section thickness, whichever is the lesser as measured from the pipe surface, shall be inspected by radiography and by magnetic particle or dye penetrant inspection of the finished weld surface. 그래서 모든 리페어 용접부 중에서 그 깊이가 리페어의 깊이가 25mm를 넘거나 또는 20% 섹션 thickness니까 그 리페어 깊이의 용접부의 그 섹션 thickness가 20%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용접부 두께나 벽 두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접부 두께의 20%를 넘게 판 요 리페어는 그리고 둘 중에 겹치는 게 있으면은 둘 중에 작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디서 이렇게 측정하냐? 파이프 서페이스에서 파이프 표면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 이 파이프 표면에서 깊이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리페어를 해서 이만큼의 캐비티를 이제 리페어를 해갖고 캐비티가 발생했으면은 여기서부터 파이프 서페이스부터 이렇게 재갖고 요게 25mm를 넘거나 20%를 넘을 경우에는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shall be inspected 검사를 해야만 합니다. radiography RT죠. RT로 검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by magnetic particle or dye penetrant inspection of the finished weld surface. 그래서 RT를 하거나 MT를 하거나 또는 RT와 MT를 하거나 또는 RT와 PT를 검사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요? Finish Weld Surface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리페어 그라인딩을 해서 이렇게 팠다면은 요 판에 요 자리에 MT나 PT를 해갖고 결함이 완벽하게 제거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용접을 이렇게 채워 넣고 용접을 다 했으면 요 표면에다가 요 용접부 새로운 용접부의 표면에다가 RT와 PT 또는 RT와 MT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요 깊이가 25mm를 넘을 때 또는 섹션 thickness 요 용접부 길이의 20%를 초과를 할 때, 즉 100mm라고 하면은 여기가 20% 초과니까 20mm를 넘을 때 이제 RT도 하고 PT 하고 또는 RT도 하고 MT 하고 이런 말입니다. All weld repairs of depths less than 20% of the section thickness or 25 mm, whichever is lesser, shall be examined by magnetic particle or dye penetrant inspection of the first layer of each 6 mm thickness of deposit weld matter and of the finished weld surface. 그래서 모든 용접부 리페어 중에서 요 리페어를 한 깊이가 섹션 thickness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섹션 thickness의 20%를 넘지 않는다면 또는 25mm를 넘지 않는다면 둘 중에 작은 것을 채택을 했을 때요. 그럴 때는 이제 MT 또는 PT만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조건은 이제 first layer 각 6mm 요 웰드 메탈이 이렇게 디파짓이 용착이 되는 용접을 할 때 발생하는 요 레이어 각 6mm에 한해서는 현재 계속 magnetic particle 또는 dye penetrant MT나 PT를 수행을 해 달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팠는데 리페어 하려고 팠는데 요게
요게 길이가 25mm를 넘지 않거나 섹션 thickness 요 전체 길이의 20%가 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는 MT 또는 PT만을 하면 되는데요.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first layer니까 이런 식으로 첫 초층을 이렇게 올렸으면은 요 각 6mm에 해당해서는 MT 또는 PT를 수행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Magnetic particle or dye penetrant testing of the finished weld surface shall be done after post-weld heat treatment. 그래서 MT, magnetic particle이나 그리고 PT, dye penetrant testing은 이제 용접부 요 표면에 이렇게 완성된 용접부의 표면에 수행을 해야 되는 PT나 MT는 post-weld heat treatment, PWHT 후에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페어해서 용접을 다 올리고 MT를 수행하고 또는 PT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파이핑인데 뭐 사워 서비스다 아니면은 톡식 서비스다 아니면은 T가 19mm가 넘어서 카본의 경우에요. PWHT가 포스트 웰드 히트 트리트먼트니까 용접 후 열처리, 그러니까 용접 후에 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열처리를 수행한 다음에 MT 또는 PT를 수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4.1.9.3의 내용이었고요. 4.2 Visual Inspection Acceptance Criteria. Any of the following indication are unacceptable. 그래서 4장의 제목은 이제 Workmanship Requirement and Visual Inspection Acceptance Criteria인데 for pressure piping 그래서 배관인데 압력 용기가 아니라 압력을 수반하는 배관이죠. pressure piping. 그것들 중에서 Visual Inspection Acceptance Criteria는 아래 사항이 있으면은 무조건 reject 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4.2.1 crack은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이 됐죠. 이렇게 crack 용접부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선이 나는 깨지는 현상 이런 거 RT를 찍었을 때 이런 dark 실선으로 발생하는 이런 거 crack은 무조건 reject 여기도 crack 이런 거 reject 여기 centerline crack 요거 reject 여기도 SMAW 용접한 부분에 센터라인 크랙이 발생했으니까 얘도 reject, toe crack reject, crater crack reject 전부 다 reject입니다. 이렇게 금간 거 다 reject. 4.2.2 Undercut that is greater than 0.8 mm deep. This also includes any other reduction of base metal at weld toes. 그래서 언더컷이 이제 뭔지 아시죠? 언더컷은 0.8mm보다 깊은 것은 reject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베이스 메탈의 감소 사항 또한 이제 용접부 토 이렇게 용접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용접을 올렸다 하면은 여기 토우고요. 여기도 토우고 백웰드에서도 여기에 있죠. 여기도 토우입니다. 이렇게 토우가 4 포인트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발생하는 언더컷은 그리고 모재의 감소 현상은 전부 다 리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재가 이렇게 파이는 현상, 용접 열에 의해서 모재가 파먹히는 현상, 이런 거 언더컷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리젝트고요. 이렇게 배관 라인에 용접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파이는 현상, 언더컷, 요거 리젝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더컷이 발생하면은 스트레스, 너치 에펙트가 발생해갖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렇게 크랙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리젝트요.
4.2.3 World reinforcement greater than specified in table 5. 요거 테이블 5에 나오는 요 reinforcement 요 조건보다 더 큰 거는 reject입니다. reinforcement란 용접 덧붙이, 즉 요 사진에서 이렇게 센터 라인이 아니라 요 파이프의 표면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툭 튀어나오는 부분, 요것을 reinforcement 덧붙이, 용접 덧붙이라고도 하고요. 3장에서 파이프라인에서는 crown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아래쪽 부분에 백웰드, 백비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인사이드라고, 이렇게 여기가 인사이드라고 가정을 하면은 프로세스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은 얘는 internal reinforcement, 얘는 outer external reinforcement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렇게 기준값보다 더 높게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은 리젝트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테이블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이블 5에는 이제 thickness of base metal, 그래서 요 모재의 두께에 대한 조건이 나옵니다. 요 모재의 조건이 3mm including이니까 3mm까지, 그리고 3mm에서 5mm까지, 5mm에서 13mm까지, 13에서 25mm까지, 그리고 25에서 50mm까지, 그리고 50mm를 넘는 것,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카테고리가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maximum thickness of reinforcement for design temperature, 디자인 템퍼레처 대비해 갖고 요 reinforcement의 최대 길이, 즉 두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체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요, 만약에 유체 흐를 때 오퍼레이션 온도가 뭐 400도다, 300도다, 150도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면은 그때 요 길이, 즉 두께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요? 175도보다 온도가 낮을 때는 3mm까지는 5mm까지, 여기가 5mm까지 175도일 때, 그리고 요 두께가 3mm 이내라고 하면은 5mm까지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175도에서 400도라고 하면은 2.5mm까지 허용이 되고요. 기준마다 다 다르죠. 400도가 넘을 때는 여기는 이제 2mm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즉 똑같이 3에서 5mm일 때는 175도보다 온도가 낮을 때는 5mm, 즉 여기서부터 50mm 넘는 거 전까지는 전부 다 5mm고 25에서 50mm까지만 6mm로 정해져 있고요. 이렇게 온도 테이블을 보시면 됩니다. 400에서 175도씨에서 400도씨까지는 2.5, 3, 4, 5, 6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두께가 요 파이프의 벽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요 웰드 레인포스먼트의 두께도 두꺼워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 테이블을 보고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파이프 C편이 주어지고요. 구글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용접부가 이렇게 있고요. 요 파이핑 C편이 주어집니다. 위에는 다운스트림, 아래는 잘못 말씀드렸네요. 아래는 다운스트림, 위에는 업스트림. 이게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에서 요 두께를 측정을 해갖고 웰드 레인포스먼트가 적당하냐, 적절하냐 합 판정을 해봐라.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문제를 푸는 건데, 요 두께가 예를 들어서 5mm라고 합시다. 5mm면은 요 테이블 5mm까지 요 테이블을 적용해서, 그리고 온도가
175도에서 400도 사이니까 30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집니다. 300도고 오퍼레이팅 템퍼레처가 300도씨고 벽 두께가 5mm입니다. 그때 이 용접부의 웰드 레인포스먼트 두께를 측정을 해서 이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이렇게 문제를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요 용접부의 레인포스먼트는 어떻게 푼다? 이게 어떻게 측정을 한다? 요 언더컷 게이지로요. 이렇게 V왁 게이지를 가지고 V웩 게이지를 가지고 이렇게 레인포스먼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레인포스먼트겠죠. 여기를 잽니다. 그러면은 요게 평평하다고 하면은 아까 그 파이프 시편의 레인포스먼트를 요걸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mm인지 3mm인지 4mm인지 0.5mm인지 그렇게 측정을 하셔갖고 요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트 사항이 쭉 있는데 노트 사항들도 문제를 풀 때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니까 노트 사항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A에 나오는 노트 사항은 여기 있습니다. 50mm 초과를 할 때, 두께가 50mm 초과를 할 때, 요 175도에서 400도씨의 요 합부 판정, 레인포스먼트의 요 합격 기준에 대한 요 깊이는, 깊이가 아니라 두께는 the greater of 6mm 또는 1분의 8 times, 8분의 1 times width of the weld니까 6mm 또는 용접부의 넓이의 폭의 8분의 1입니다. 즉 여기가 50 요거를 55mm라고 하고요. 50mm 초과분에 대해서 요 용접 웰드 레인포스먼트의 노트 A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175도에서 400도 사이에서 운전이 될 때 요 레인포스먼트에 합격되는 요 두께는 6mm 또는 요 용접부 넓이의 윕스 넓이의 곱하기 8분의 1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2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20의 8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이 되겠죠. 1.6이 맞나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산이 안 되네요. 10 하면은 계산기로 하는데도 암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암산으로 하면은 1.6이 아니라 8%가 1.6이고 8분의 1은 2.5mm입니다. 20mm라고 했을 때 8분의 1은 2.5니까 여기가 2.5mm까지 허용이 된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어떤 걸 선택하냐? 그레이터니까 더 큰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6mm를 합격 기준값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175도일 때도 노트 A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요 노트 사항들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트 1번 For double welded butt joint, this limitation on reinforcement given above shall apply separately to both inside and outside surface of the joint. 무슨 말이냐? 이제 더블 웰디드 버트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딱 요 케이스죠.
더블 웰디드 버트 조인트 뭐냐, 이렇게 그루브를 두 갈래로 이렇게 X자로 돼서 이렇게 하는 용접의 경우에는 this limitation, 요 reinforcement에 대한 limitation은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각각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인사이드랑 아웃사이드 서페이스에 각각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external이라고 말씀드렸고 outside요. 여기가 inside인데, 그래서 6mm라고 하면 여기 6mm, 여기 6mm 이렇게 각각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트 2번은 For single welded butt joints, the reinforcement limits given above shall apply to the outside surface of the joint only. 만약에 이렇게 싱글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reinforcement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만 적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당연한 소리죠. 3번입니다. The thickness of weld reinforcement shall be based on thickness of the thinner of material being joined. 그래서 요 thickness of weld reinforcement니까 요 웰드 용접부의 덧붙이 reinforcement는 요거에 대한 두께는 기준을 가지고 가는데 두 개의 부재가 붙을 때 더 얇은 쪽의 부재의 두께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가 10mm 그리고 여기가 20mm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가 더 두껍다고, 이렇게 두껍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럴 때 요 용접부의 웰드 레인포스먼트 요 기준은 어떻게 가지고 가냐? 요것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mm니까 요거를 가지고 요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10mm자 그리고 20mm자 두께 기준이 존재를 합니다. 10mm, 20mm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준값이 되는 것은 얇은 부분, thinner, 그러니까 10mm 요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00도 이상이다. 그러면은 요 2mm가 합격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얘의 경우는 400도다. 450도라고 하고요. 요 10mm와 20mm 기준이 있으면은 베이스 메탈 중에서 더 얇은 쪽의 기준을 따라가라. 즉, 요 두께가 2mm까지만 허용이 된다. 요 2.5mm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요게 노트 3번이었고요. 4번은 The weld reinforcement thickness shall be determined from the higher of the abutting surface involved. 그래서 용접부 reinforcement의 두께는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From the higher, 가장 높은 부분으로부터 abutting surface의 가장 높은 부분, 어떻게 무슨 말이냐? 요거를 reinforcement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요 부해압 게이지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측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를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가장 높은 부분, 여기 하이 포인트, 여기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노트 5번. Weld reinforcement may be removed if so desired. 그래서 용접부에 덧붙이 reinforcement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제거를 해도 됩니다. 너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 같다 그냥 제거해도 되는 거예요. 미니멈 thickness, 요 파이핑의 surface에 그보다 아래로 안 내려가면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lack of fusion. lack of fusion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lack of fusion 이제 아시죠 뭔지? lack of fusion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베이스 메탈과 용접부 사이에 퓨전이 없는 것, 용융이 용착이 안 돼 있는 것,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 이런 게 이제 surface의 incomplete fusion, lack of fusion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incomplete fusion, lack of fusion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베이스 메탈과 용접부 사이에 이렇게 틈이 발생을 했죠. 이런 게 lack of fusion이고요. 이렇게 용접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용접부와 베이스 메탈과 용접부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거, 퓨전이 안 된 거, 이런 게 lack of fusion인데 이게 있으면 불합격 4.2.5 incomplete penetration 해서 incomplete penetration은 그림이 incomplete penetration 해서 이렇게 뒤에 용접부 이렇게 안쪽인데요. 이렇게 백비드가 이렇게 나와서 완벽하게 용융이 complete penetration joint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용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요 사이가 루트 갭 부분이 좀 뚫려 있는 것을 RT를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비어 있는 것처럼 나오는 이런 현상을 lack of incomplete penet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IP가 생기면은 불합격 리젝트입니다. 그리고 4.2.6 any other linear indication greater than 5mm long. 그래서 이렇게 lack of fusion, incomplete penetration 이렇게 선형으로 생기는 이런 linear indication 중에서 5mm를 넘어버리는 그런 인디케이션은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4.2.7에 대해서 그리고 4장이 마무리가 되네요. 그래서 4장과 5장을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